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 입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개혁 입법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 정의당 같은 야당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혁 입법 쪽으로 나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네네. 벌인 핵심이 적폐연대 웬 말입니까? 개혁연대로 갑시다. 그런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집권 3년 차인데요. 3년 차가 되도록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개혁 입법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법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네.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공직자 비리수사처 말만 요란했지 국회 문턱 통과된 게 없죠. 앞에 오지도 못했어요. 네. 자, 교육개혁을 했습니까? 부동산개혁을 했습니까? 정치개혁을 했습니까? 네. 개혁 무능 정권입니다. 네. 거기다가 예산안은 또 덜컥 더불어한국당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양당 합의를 해서 예산안 처리했네. 국민들께서 박수 쳐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 정부가 다시 초심으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대표님 촛불개혁 입법연대라도 우리가 좀 추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촛불개혁 입법연대 갖고 있는 의미 어떤 내용인가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는 평화당이나 정의당의 도움을 받고 또 필요할 때는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뭐 이런 형식인데요. 갈짓자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개혁 입법들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분명합니다. 개혁 반대입니다. 반개혁이에요. 네. 그러면 개혁 연대기를 확실히 가겠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300명 국회는 과반수를 얻어야 법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300명 중에 자신들이 130명이에요. 네. 130명인데 이번에 야 3당이 합쳐서 49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130명에서 49명이면 179석이에요. 네. 거기다가 민중당 한 석 있지, 친여 무소속이 3명 있지, 그럼 183석이나 돼요. 네. 180석이 넘는데 180석은 이게 국회 의석의 60%이기 때문에 네. 야당이 반대해도 이건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네네. 이 개혁 연대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해요. 개혁의 방향과 개혁의 방법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개혁보다는 권력 유지가 자신들의 지금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내내 지지율만 쳐다보고 오다 보니까 발밑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격이지요. 결국은 뭔가 이 국민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생각들은 안 하고 지금 현재 높은 지지율에 지금 젖어가지고 그 체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유지하려는 상황 갖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정권 출범부터 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네. 상법 개정안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금지라든지 네. 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약자에 대한 보호, 갑질 근절이라든지 등등 2018년 말까지는 꼭 그 경제민주화 입법 해내겠다 했는데 경제민주화 소리도 안 해요. 네. 개혁 입법의 법자 별로 체중도 싫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정기국회 끝나버렸잖아요. 언제 개혁한다는 겁니까? 이제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이 정부는 개혁 포기 정권이 되는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뭐 바꾼 게 없게 되는 것이죠. 국민의 열망, 적폐청산과 개혁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데 이제는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에서 민주평화당에서도 좀 더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방향성을 좀 끌어가실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이합집산이라고 하고요. 국민들이 눈살찌 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해준 그 구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심판받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전부 호남에 계실 때 호남 입장에서는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평화당이 더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호남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선거제도 개혁만 해도 네. 평화당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난 8월 전당대회 그날부터 바로 선거제도 개혁에 평화당이 올인해왔고 네. 또 예산 연계 투쟁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연계 투쟁이 없었으면 이 합의가 가능합니까? 네. 천막 장사를 치고 농성 투쟁을 맨 먼저 시작한 것도 민주평화당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정치 개혁을 주도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지금 별로 국민들한테 가슴에 닿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물론 보수는 네, 인위적인 정계 개편, 그다음에 어떤 이익을 위한 정계 개편이 아니고 개혁 입법이 먼저다. 민주평화당의 방향은 그거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결국은 또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당이고 또 그 민주평화당을 이끄시는 대표로서 또 이렇게 방송 연결이 되셨는데 이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정치 개혁이 되는 것이 선거제 개혁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게 호남 정치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의 의자도 식탁에 놓아주자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호남은 정치적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자신의 정치적 대리인을 보낼 수 있고 그 복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이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또 호남 정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한민국의 지금의 민주주의를 호남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인 이 연동형 비례, 국민 뜻에 연동해서 의석을 정하자라는 것인데 네. 이건 역시 호남의 지지 없이는 별 수 없는 일이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호소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